좋아요, 구독. 계속 차트만 보면 지루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진다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주간의 주요 지표 그리고 기본적 분석 일단은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실력 있는 마스터님들 많이 계시고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일단은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내일 22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위 얘기해서 살짝 약발은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제가 어저께 밤에 일요일 날 9시부터 주말 특강을 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죠. 작년에 이제 9.1%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9.1%까지 가고 현재 저번 달 기준으로 3.7%까지 일단은 내려왔어요. 상당히 많이 내려왔죠. 그리고 9.1에서 3.7을 만들기 위해서 페드에서 어떤 일을 벌였느냐? 0.25였던 뭡니까?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렸습니다. 5.5%까지 올렸죠. 몇 프로 올렸습니까? 22배 올렸습니다. 22배. 22배 기준금리 올리면서 자 9.1에서 3.7까지 다운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비율을 들어드리는데 여러분 수학을 20점, 30점 맞던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50점, 60점 맞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한두 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면 20, 30점 수학 맞던 학생이요. 5, 60점 맞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제 95점, 97점을 맞던 학생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100점 맞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예, 이겁니다. 지금 CPI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물가도요.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이죠. 페드의 강력한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금리 인상으로 9.1에서 3.7까지는 굉장히 좀 쉽게 내려왔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지금 이것들의 목표가 얘네들의 목표가 3.7이 아니에요. 2%잖아요. 2%. 2%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자, 2%까지 가려면 굉장히 긴, 굉장히 큰, 지금보다 더 큰 고통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현재는 이제 3.7%입니다. 3.7%인데 이게 또 문제가 있죠.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죠?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조금 중요하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우리 노동지표 있죠? 비농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이거에 따라서 페드의 12월 FOMC 금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일단은 미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 결정 FOMC하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뭐를 봐야 됩니까? 생산자 물가지수를 봐야 되죠. 물론 소비자 물가지수가 별 3개짜리고요. 별 3개, 얘도 별 3개짜리입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거에 조금 좀 치중돼 있죠? CPI에 치중되어 있고요. 하지만 PPI도 굉장히 중요 지수다.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소매 판매 지표 일단은 또 들어 있습니다. 소매 판매는 뭡니까, 여러분? 도매, 소매 그 소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얼마 정도 늘었는지, 얼마 정도 다운이 됐는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 지표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지표들이 산적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터줏대감이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 여러분들이 그냥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표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난 진짜 지표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 동영상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한 20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표를 굉장히 좀 잘 아실 수가 있고 자, 금요일 22시 30분에는 건축 승인 건수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지표, 주요 지표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슈 체크를 제가 좀 하나 들어갈게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건데요. 지난주 파월이 이제 연설이 있었죠. 예, 파월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없었어요.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딱 이겁니다. 네. 페드는요, 지금 금리 동결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금리 동결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뭡니까?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그 옵션이 뭔지 일단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요.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은 밝혔다. 왜? 증거가 더 많아질 때까지. 무슨 증거?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더 많아질 때까지 금리 인상 중단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작년 2022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잭슨홀 미팅. 네. 자, 잭슨홀 미팅에서 여러분들이 파월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이번 주에 아마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영상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잭슨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플레이션이 2% 갈 때까지 우리는 꼴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인플레이션이 2% 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냉각되고 있는 증거는요, 여러분, 지금 없어요. 인플레이션은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은 2%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왜? 2%까지 무조건 갈 때까지 우리는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다. 긴축에 대한 기조를 일단은 유지하겠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2%갈 때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옵션, 그리고 뭡니까? 긴축 기조에 대한 옵션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쓸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여기 지금 일단 우리 미국 뉴욕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1분 정도 있다가 1분 정도 지금 시간을 쓰고 다시 좀 봐드릴 건데요. 머리 가짜를 일단은 지적했다라는 건데 이거 이제 직역을 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짜 데이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지우고 이거는 가짜 데이터. 자, 1970년대를 일단은 좀 가볼게요. 1970년대에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한 가지 실수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하를 그냥 해버렸어요. 금리 인하를 해버리니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자, 그 폴 볼커의 여러분, 페드 전 의장의 폴 볼커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파월은 분명히 이 가짜라고 믿는 데이터를요 다 옆으로 제껴둘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데이터가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이라는 그리고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그 카드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자, 미장 일단은 개장을 했기 때문에 미장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아요. 금리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건 맞는데 금리를 이제 올릴 것인가 혹은 금리를 내릴 것인가는 더 이상 이슈는 아니에요, 여러분. 금리는 사실상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금 계속적으로 올릴 거고 지금 5.5잖아요. 5.5입니다. 그 누구도 작년까지 불과 1년 전까지 그 누구도 5.5라는 예상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허키시하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뭡니까? 제일 많이 한 게 4.25 정도였습니다. 거의 제가 3.8에서 멈출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사실 이 자리에서 5.5까지 가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상을 다 지우셔야 돼요. 6까지 오를 수 있고 7까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자, 근데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생겼죠. 변수라기보다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위험 요소라고 일단은 위험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출 때까지 뭐 미국의 어떤 페드의 통화 정책,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채권 매입이라든가 혹은 이제 법인세에 대한 이슈화가 될 겁니다. 미국 이제 대선이 이제 내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인세에 대한 이슈, 재정 정책이죠. 재정 정책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있을 건데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 월스트리트에서도 오늘 일단 지적을 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또 앵커님께서 아까 맨 처음에 지적을 하셨던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 오늘 좀 잘 안 적히네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 이 기대, expected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혹은 1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자, 기대 인플레이션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지표가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향후에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라고 부르죠. 물건입니다. 물건을 시장에다 안 내놔요. 자, 내가 상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 가격이 10,000원인데 다음 달에는 20,000원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습니까? 안 다음 달에 내놓죠. 팔겠죠. 다음 달에 내놓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현이 지금 현재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 실현이 된 건가요? 아니죠. 그냥 내가 예상한 거예요. 나의 예상이 지금의 내 행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무섭고요. 미국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개념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들이고 폴 볼커 시대 1970년대, 80년대부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 지금 3.7%죠. 앞으로 물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예상한 게 현실에 대해 행동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대 인플레예요. 자, 그러면 3.7%에서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거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페드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인상으로 뭡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눌러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자, 누구도 5.5라는 수치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에. 그쵸. 자, 이제는 5.5를 버리셔야 됩니다. 6까지 갈 수 있고 7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그 인플레이션, 실질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금리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 지수는 밑으로 꼬꾸러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제 방송 주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